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수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희 집은 아빠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일을 해야 했어요. 학교 끝나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 가고 카페에서 수다 떨 때 저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운동화는 작년부터 신던 거라 옆이 다 찢어져 있었고요. 가방도 중학교 때부터 쓰던 거라 어깨끈이 해져서 안전핀으로 고정해뒀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특히 학교에서 비싼 운동화 신고 명품 가방 맨 애들이 저보고 수군거릴 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현실인데요.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빠도 저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에 알바가 끝났어요. 11월 초라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저는 얇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버스비 아끼려고 항상 걸어 다녔거든요. 그 돈이면 동생 우유라도 한 팩 더 살 수 있으니까요. 거리는 한산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어폰 꽂고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갔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명 소리를요. 으악, 제발 그만.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명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제가 지나가던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평소에도 좀 으스스한 골목이었거든요.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또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4~5명쯤 되는 남자들이 한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잠바를 입고 계셨는데 옷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남자들 중 하나가 할아버지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있었죠. 이 영감탱이가 돈 없으면 뭐하러 이 골목 지나가? 제발 그 가방만은 거기 제 평생 모은 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경찰한테는 이미 신고했어요. 그냥 숨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빠 같았거든요. 저기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크게 외쳤어요. 남자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 여고생? 꼬맹이가 영웅 놀이하러 왔네. 경찰 신고했어요. 지금 바로 그분 놔드리세요.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나섰죠. 할아버지와 제 사이에 섰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모십니다.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범죄예요.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따귀가 날아왔어요. 짝,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나서셨어요. 이 아이는 손대지 마시오. 닥쳐 영감. 남자가 할아버지를 밀쳤고 할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저는 재빨리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남자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경찰 온다 튀어. 그들은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니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할아버지 손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붙여드렸죠. 이거라도 붙이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있어서 괜찮아. 이름이 뭐니? 수아요. 근데 할아버지 경찰 오시면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방금 전 일이 실감났달까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경찰관 두 분이 내리셨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작게 인사했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몸 조심하세요. 잠깐 아가씨.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 뛰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무서움이 몰려왔어요. 만약 경찰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잘한 거겠지. 할아버지는 무사하셨으니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뺨에 약간 멍이 들었지만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죠. 아빠가 눈치채시면 걱정하실 테니까요. 학교 가는 길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어젯밤 일은 그냥 제 기억 속에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거든요. 학생들이 정문 앞에 우르르 몰려 있었죠. 야, 저거 뭐야? 대박. S클래스 저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봐. 누가 큰 사고 쳤나? 저도 궁금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를 가득 메운 검은색 벤츠들. 적어도 10대는 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들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가운데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내리셨어요. 정갈한 네이비 수트를 입으신 노신사였습니다. 은발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품격이 느껴졌죠. 그분이 학교 정문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젯밤 그 할아버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학교 정문으로 걸어오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뭔가 달라 보이셨어요. 어젯밤 낡은 잠바를 입고 골목에서 떨고 계시던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 일을 들키면 뭔가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 학생 어디 계십니까?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아? 누구? 학생들 시선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저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수아야, 거기 있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그 따뜻한 눈빛은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걸어오셨어요. 학생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줬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이셨어요. 어젯밤 이 늙은이 목숨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이야. 목숨을 걸고 모르는 노인을 구해줬잖니. 세상에 이런 용기를 가진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허겁지겁 뛰어오셨어요. 평소 저를 한 번도 쳐다본 적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학교에 이렇게 오시다니. 회장님이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태산그룹 명예회장 강태산이라고 해. 어젯밤 내가 구해준 그 할아버지야. 태산그룹.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어요. 백화점부터 건설 자동차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는 곳이었죠. 그 그룹의 명예회장이라니.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주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냥이 아니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오늘 직접 찾아왔어. 너에게 제대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손짓하시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제게 건네셨죠. 이건 내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야. 그리고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걸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수아야.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라야 해.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올바른 방식이거든. 내가 이걸 받아줘야 이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 할아버지 눈빛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헐, 제가 수아였어? 맨날 알바하느라 학원도 못 다니던 애 아냐? 와, 대박, 인생 역전이네. 저를 평소에 무시하던 애들이었어요. 특히 반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민지였죠. 민지는 제 찢어진 운동화를 보고 킥킥거리던 애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게 다가와서 억지 웃음을 지었거든요. 수아야. 나 민지야. 우리 친했잖아. 축하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씁쓸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싶었죠.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수아야. 세상은 원래 이래. 하지만 너는 변하지 마. 지금의 착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렴.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그 말씀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꾹 참았지만요.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수아 학생이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니까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교장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저를 보셨어요. 존중하는 눈빛이었죠.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안 주시던 분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수아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거기에는 직통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착한 아이야, 정말. 할아버지가 차에 오르셨어요. 검은 차들이 천천히 학교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수아야. 뒤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에는 김수아하고 성까지 불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교무실로 좀 올래? 이야기 좀 하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셨어요. 평소 제 성적 때문에 한숨만 쉬시던 분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죠. 이상했어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변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봉투를 꼭 안고 걸었어요.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수아야. 밥 먹어라. 아빠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공사장 일을 하시고 오셨나 봐요. 저는 아빠 앞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그리고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들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이것도 저것도 못해주면서.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빠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평소 저를 무시하던 애들이 갑자기 친한 척했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셨죠.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 태도만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그래도 나는 변하지 말라고. 일주일 후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댁으로 오라고 하셨죠.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가 보낸 차를 타고 고급 주택가의 큰 저택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가 현관에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어요. 벽 한쪽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액자들이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가 액자 하나를 집어드셨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너랑 비슷한 나이대 사진이지.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멋있으시네요. 그렇지?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그런데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도 내 나이대 비슷한 일을 했어. 강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같이 물에 빠졌지. 다행히 둘 다 구조됐지만 그때 나는 화를 냈어. 위험한 일을 왜 하냐고. 하지만 그 애는 웃으면서 말했어. 아빠 저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날 밤 나를 구해줬을 때 우리 아들이 떠올랐어. 수아야, 너는 내 아들을 닮았어.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날 밤 왜 그 골목을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들 기일이었어. 매년 그날이면 아들이 다녔던 학교 앞을 걸어 그의 추억을 느끼고 싶어서. 그날도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지. 그러셨구나.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없는 것 같아. 아들 기일에 아들 같은 아이를 만났으니까.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야. 며칠 후 할아버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에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야. 태산희망 장학재단을 새로 만들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저 한 명만 돕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선한 마음의 가치를. 수여식 날 저는 처음으로 새 옷을 샀어요. 큰 호텔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모였죠. 할아버지가 무대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선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워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용기가 저를 살렸고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무대로 올라오렴.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재단은 수아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평생 돕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착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짜 희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 착한 마음 잃지 말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저는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손녀처럼 아껴주세요. 태산희망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골목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봤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드렸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착한 아이가 다 있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학교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그날 밤. 만약 제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까? 할아버지도 못 만났을 거고 장학금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양심이었어요.
만약 그날 도망쳤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결국 선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세상은 가끔 불공평해 보이고 착하게 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매일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고 베개에 머리를 댔을 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편의점 알바를 해요. 이제 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매달 고아원에 기부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거든요. 어젯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삼각김밥 사려는데 100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벤트 중이야. 삼각김밥 100원 할인. 가져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어요. 작은 친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친절 하나 베풀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 자신을 돕는 길이에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처럼요.